안녕하세요. 미국 주식론 대학이 미주은입니다. 4월 1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미주은에는 3편의 방송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신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첫 번째 방송이 될 텐데 사실 제 입장에서는요, 마지막 녹화입니다. 왜냐면 영국 시간으로 밤 9시 정도가 돼야 미국 증시가 마감이 되고 그렇게 돼야 이제 기사가 정리가 돼서 밤 늦게 이제 방송을 진행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는 평소보다도 방송 녹화가 좀 늦어졌습니다. 지금 시간이 한 10시 반 정도가 됐는데요. 이렇게 늦게 녹화를 시작하게 된 이유는 제가 요즘에 투잡을 뛰잖아요. 그래서 시킹알파의 아시아 총괄 대표로도 활약을 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많은 업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이제 본사랑 줌을 통해서 미팅을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 미팅이 너무나 오랫동안 진행되면서 좀 탈진이 된 상태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그 총지배인으로 일을 하면서 상당히 좀 온화해졌거든요. 제가 원래 굉장히 못됐었는데 총지배인 역할을 오래 하다 보니까 사람의 좀 품성이 많이 착해졌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제 책임자의 역할이 아니라 이제 본사에서 다른 그 부서의 바이스 프레지던트라든지 다이렉터들하고 이제 어깨를 나란히 하고 일을 하는 입장이 되니까요.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오래간만에 느껴보는 그 갈등 같은 것도 맞이하게 되고 또 의사소통하는데 제 마음대로 잘 되지 않을 때도 있고요. 1주, 2주 동안 부탁한 게 해결이 안 돼서 좀 답답한 경우도 있고 다시 예전처럼 좀 성질이 안 좋아지는 게 아닐까 이렇게 좀 걱정이 되는 요즘입니다. 자, 아무튼 하고 싶은 건 많은데 시킹알파의 동료들이 잘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4월의 첫 번째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이렇게 좀 나름대로 가지고 있던 불편, 불만을 여러분들께 표현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만우절날 보내드리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 그렇지 않아도 시킹알파 본사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 있었는데요. 미국 증시까지 저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많이 빠졌는데요. S&P 500이 마이너스 1.57%, 다우존스가 1.56% 빠졌습니다. 나스닥이 마이너스 1.54%, 러셀 2000이 1%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사실 내일 미주은의 월간 포트폴리오 공개 영상을 녹화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조금 올라갔으면 좋겠다. 어제 많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조금 올라가기를 바랬었는데 결국은 쭉쭉 빠지면서 저의 수익률이 감소하게 됐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고요. 자, 개별 종목 중에서 많이 빠진 것은 어제 방송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UiPath가 어닝 결과는 그냥 괜찮았는데 전망치가 너무 좋지 않았잖아요. 가이던스가 굉장히 나쁜 모습을 보이면서 무려 25% 넘게 폭락을 해버렸습니다. AMD가 8% 이상 빠졌거든요.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오늘 두 번째 방송에서 아마 제가 커버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이따가 오후 4시에 방송되는 AMD 관련된 영상도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고요. 자, AC 같은 경우는 7.64% 빠졌고요. 버진 갤럭틱이 7.58%, 로비노드 최근에 이제 많이 올라간 적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은 조정을 받는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7.21%, 펠로톤이 7.10, 레모네이드 5.89, 퍼시픽 바이오가 5.70 빠지면서 지금 주가가 9.10으로 최근 들어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퍼시픽 바이오 같은 경우는 조금 줍줍해도 되지 않을까 나름대로 지금 좀 기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픈도어가 5.36% 빠지고요. 인바이테가 5.12, 니오도 5% 넘게 하락하는 이런 추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빵 종목을 한번 봐야겠죠. 메가테크 기업 그리고 테슬라를 보면요. 가장 주가의 흐름이 좋지 않았던 기업은 메타 플랫폼즈입니다. 2.4%나 빠졌고요. 구글이 2.10, 아마존이 2%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넷플릭스 1.8% 마이너스, 애플이 1.78, 마이크로소프트 1.77, 테슬라가 1.50% 빠졌고요. 엔비디아가 1.46% 하락을 했습니다. 따라서 메가테크 기업들이 이렇게 쭉쭉 빠지면 사실 시장이 견뎌낼 수가 없죠. 따라서 어제는 이 거대한 메가테크 기업들, 빵 기업들이 주도한 하락장이었다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보내드릴 소식은요, 속보입니다. 제가 녹화를 시작하고 나서 이 기사가 발표된 것 같거든요. 자, 보시는 것처럼 미국 시간으로 3월 31일 저녁 5시가 넘은 시간에 발표가 된 기사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따끈따끈한 소식인데 불구하고 그 내용은 따끈하지는 않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2년 트레저리 일드가 나옵니다. 2년 국채 금리를 얘기하죠. 2년 국채 금리가 톱스했다, 넘어섰다는 얘기입니다. 어디 위에 올라가 있냐면 10년짜리 국채 금리 위로 올라갔다. 자,
이 부분은 무슨 얘기냐면 원래는 이제 국채라는 것은 돈을 빌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2년짜리 그리고 10년짜리의 이 국채가 있으면 원래는 단기로 이렇게 돈을 빌리는 게 금리가 더 낮은 게 상식적이죠. 왜냐하면 돈을 오래 빌리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자를 더 많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일드 커버가 인버전 됐다고 하죠. 자, 이거를 한국어로 우리가 해석할 때 보통 장단기 금리가 역전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따라서 상식적으로는 돈을 짧게 빌리면 빌릴수록 금리가 낮아야 되는데 오히려 돈을 짧게 빌리면 금리가 더 올라가고 오래 빌리면 금리가 더 떨어지는 현상, 굉장히 좀 이상한 현상이 지금 발견이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상당히 오랫동안 투자자들이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 봐 굉장히 조바심을 느끼면서 기다려왔던 이런 현상이긴 합니다. 왜냐면요, 장단기 금리가 이렇게 역전이 되고 나면 항상 그 뒤를 이제 경기 후퇴가 뒤따른다라는 정설이 있거든요. 역사적인 사실을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리세션이 한 6번, 7번 정도가 있었는데 단 한 번을 제외하고는 항상 이렇게 경기 그 침체가 올 때마다 그 전에 장단기 금리의 역전 현상이 먼저 발견이 됐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채권의 금리가 역전되는 현상이 발견되고 나면 그 뒤에는 항상 역사적으로 경기 후퇴가 있었다. 리세션이 따라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자, 이 기사는요, 사실 그렇게 그냥 쉽게 넘길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좀 심층 분석을 한 영상을 오늘 저녁 8시에 여러분들과 공유할까 합니다. 그래서 장단기 국채 금리의 그 일드 인버전이 어떠한 의미가 있고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고 또 우리가 대처는 어떻게 해야 할지 여기에 대해서 심층 분석한 이런 영상이 있으니까요. 저녁 8시 방송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기사는요, 월가의 컨센서스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종목들에 대한 컨센서스의 변화가 있었는지 하나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대표적인 것은 뭐 아마존, 테슬라, 버라이전,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정도의 종목이 이번에 등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처음으로 등장하는 투자 기관은 CT그룹이고요. 자, CT에서 디즈니라는 종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매수 의견을 재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자, 2022년 1분기에 DPEP라는 얘기 나오는데요. 이거는 이제 디즈니에 한정된 용어입니다. 뭐의 약자냐면 디즈니 파크 Experiences and Product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디즈니 그러면 굉장히 좀 커다란 비즈니스가 양대 산맥이 있잖아요. 하나는 이제 디즈니 플러스로 대표되는 스트리밍 서비스가 있고요. 한쪽은 이제 원래 전통적인 산업이죠. 디즈니가 가지고 있는 그 놀이공원 비즈니스를 얘기하는 건데 이쪽 두 개를 봤을 때 지금 현재 나오는 모습은 뭐냐면 디즈니 팍 쪽의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쪽에 레비뉴, 매출이죠. 그리고 이제 에빗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에빗은 Earning Before Interest and Tax입니다. 그래서 보통 영업이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두 가지를 봤을 때 2019년과 비교를 합니다. 따라서 2020, 2021년은 사실 팬데믹의 영향으로 인해서 별 가치가 없는 자료가 되는 것 같고요. 2019년이 팬데믹 전이기 때문에 여기랑 비교를 한 거죠. 비교를 해보니까 6% 정도 초과 달성을 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수치죠. 매출이 6%고요. 에빗 같은 경우는 14% 정도 초과를 했다. 따라서 여기 봐서도 지금 디즈니가 정말 회복을 하는구나라고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진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DPEP가 아직은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아직도 조금 더 회복할 여지가 남아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인 면으로 우리가 받아들여도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은 안텔레틱 에퀴티즈에서 스노우플레이크라는 종목에 뉴트럴을 주면서 시작을 했다. 따라서 지금까지 커버를 하지 않았는데 새롭게 다루는 종목인 것 같고요. 처음으로 준 레이팅이 중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좋은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믿기로는 스노우플레이크는 스트롱기스트 컴피티티브 포지션이니까 경쟁력이 최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유니크 밸류에이션 프로포지션. 자, 밸류 프로포지션은 뭐냐면 독특한 그 밸류를 제공한다. 따라서 엄청난 가치를 제공하는 기업이다. 이것도 현재 경쟁력하고 관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도미넌트 마켓 시어는 뭐냐면 지금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좋다는 거죠. 1등 기업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라 런웨이 포 그로스니까 굉장히 긴 활주로가 남아있다. 따라서 앞으로도 성장 가도를 달릴 그럴 기업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따라서 성장의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좋은 얘기를 잔뜩 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however가 나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기로는 지금 이렇게 모든 좋은 그 상황들이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됐다라고 합니다. 자, 그만큼 이 스노우플레이크는 너무나 밸류에이션이 너무 뻥튀기 됐다라고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인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저도 항상 사고 싶어서 기다리다 결국은 매수를 못하고 있는데요. 밸류에이션으로 가야겠죠.
자, PE 레이시오가 1600이기 때문에 이제 1600은 이제 우리가 볼 필요가 없죠. 아무리 포워드라고 해도 가치는 없는 것 같고요. 자, 지금 볼 수 있는 부분은 밸류에이션에서 프라이스 투 세일즈로 보면 될 것 같은데 지난 12개월 동안 만들어낸 매출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57배 정도 올라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향후 12개월 동안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되는 매출에 비해서는 35배. 따라서 아직까지도 너무 비싸죠. 저는 이게 만약에 스노플레이크의 그 밸류에이션이 한 30배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아마 좀 소량 매수하면서 좀 지켜볼 것 같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조금 시기상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러다가 좋은 종목들이 다 날아가 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리스크가 좀 있는 상태다. 특히 이제 주식시장의 환경을 좀 생각해 볼 때 금리 인상도 일어나고 하니까요. 조금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주가에 좋은 것이 다 반영이 돼 있고 지금 현재 레벨에서는 따라서 지금 현재 주가로는 사기가 어렵다라고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바클레이가 등장을 하고요. AMD를 다운그레이드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보기로는 AMD는 쉐어 게이너다. 따라서 시장 점유율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의 시장 점유율을 뺏어오고 있냐면 인텔의 시장 점유율을 뺏어오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쪽 면은 굉장히 좋은 측면이 있고 앞으로도 이렇게 시장 점유율은 향후 몇 년 동안 계속해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커렉션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어떤 부분에서 그러냐면 several end market. end market은 이제 소비자 마켓을 얘기합니다. 따라서 AMD가 지금 판매하는 그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PC 반도체 그리고 또 하나는 게이밍 쪽에 이제 진출해 있잖아요. 따라서 이 게이밍 반도체랑 이 PC 반도체 부분에서 아무래도 커렉션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자, 팬데믹 기간에 상당히 많은 수요의 급등을 보였었는데 이제 팬데믹이 잠잠해지면서 아무래도 PC 판매라든지 게임 기기 판매가 급격하게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하고요. 자, AMD 소식은 조금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기사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 낮 4시에 그 AMD를 비롯한 여러 가지 반도체 주식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비교 분석을 하는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이 영상도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골드만삭스가 UBS 그리고 도이치뱅크를 새롭게 커버를 시작했는데요. 두 개 모두 바이를 준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모간 스탠리가 테슬라를 평가를 해줬는데 매수 의견을 다시 한번 재확인해줬다. 따라서 테슬라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몇 개 되지 않는 투자 기관이 모간 스탠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자, we are not going to tell you 말하지 않을 것이다. 테슬라는 차를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얘기하지 않는다. 따라서 테슬라는 차 만드는 회사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테크 기업이라고 얘기하고도 싶지도 않다. 따라서 차 만드는 기업도 아니고 테크 회사도 아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보스다. 둘 다 하는 기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요. 이 둘뿐만 아니라 에너지 기업이기도 하다. 따라서 자동차 기업, 테크 기업, 에너지 기업 이 면모를 다 갖추고 있는 기업이 테슬라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뭐냐면요. 올해 들어서 새로운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테슬라가 Renewable Energy Onshore Infrastructure Company다. 따라서 이제는 재생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이런 인프라를 구축하는 새로운 모습까지 갖추고 있다. 따라서 테슬라의 여러 가지 비즈니스 모델이 이제 나타나고 있다는 극찬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웬이 지금 노키아에 대해서 탑 유로피안 아이디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유럽에 있는 주식들 중에 노키아만한 것이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그 가장 큰 이유가 under appreciate돼 있다. 그 얘기는 저평가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유럽에는 저평가된 기업이 정말 많죠. 사실 이쪽 부분도 좀 살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시간을 좀 못 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고요. 버라이전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매수 의견을 다시 한번 재확인해 줬고요. 자, CT에서 5 빌로우라는 기업에 대해서 중립에서 바이로 한 단계 상향 조정을 해줬습니다. 자, 다음은 제프리즈가 등장을 하고요. 메타 플랫폼즈의 매수 의견을 다시 한번 재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메타를 좋게 생각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로 이제 마크로가 약간 부드럽다는 얘기는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컴프가 굉장히 터프하다. 그 얘기는 작년 비해서 성장을 좋게 발표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작년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자, 이 두 가지는 사실 호재가 아니고 악재적인 역할을 할
할 것이다. 따라서 2022년에는 2021년에 비해서 디지털 광고의 그 성장이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 좋지 않은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요. 페이스북이 발표한 그 광고 쪽의 버짓은 year over year, 그러니까 작년 대비해서 9% 정도 성장한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업계의 전문가들은 11% 정도의 성장을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 자체적으로 얘기한 가이던스를 넘어설 가능성을 얘기해 주는 것 같고요. 자, 세 번째로 틱톡이 등장을 합니다. 틱톡은 이제 페이스북의 가장 강력한 경쟁 상대죠. 틱톡이 그 엄청난 성장률을 지금 자랑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약점이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영 데모그래픽, 그러니까 굉장히 좀 젊은 층에 지금 사용자가 집중돼 있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오디언스의 데이터가 좀 없다는 점.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가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이 데이터를 가지고 많이 활용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못하는 거죠. 자, 그리고 그래서 결국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광고 쪽으로 계속해서 옮겨가야 할 텐데, 그러니까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데이터를 사용하고 이런 쪽으로 광고계에 넓혀갈 그런 여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쪽이 좀 약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모간 스탠리가 마이크로소프트를 다시 한번 오버웨이트를 주고 있다. 바이 의견을 주는 거죠. 따라서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를 해줄 것 같은데요. 2022년 1분기 CIO 서베이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자, CIO는 뭐냐면요. Chief Information Officer의 약자입니다. 따라서 한 기업에서 가장 높은 그 IT 쪽의 그 다이렉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CIO들을 대상으로 해서 서베이를 진행했더니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모습이 다시 한번 증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일단 리더십이 퍼져 있다. 자, 어떤 쪽의 리더십이냐면 키 그로스 앤 디펜시브 카테고리, 그러니까 여러 가지 비즈니스 모델 중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러니까 기업들이 사용하는 굉장히 중요한 소프트웨어를 다 제공하는 기업이고, 그리고 디펜시브는 방어적인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방어적인 쪽에도 다양한 리더십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되고, 지금 굉장히 좀 빠르게 향상되는 모습을 보이는 섹터가 하나 있는데 다름 아닌 클라우드입니다. 따라서 클라우드 쪽의 존재감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은 컨비네이션이 나타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성장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좋죠. 두 번째로 좋은 게 뭐냐면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합리적이다. 따라서 성장세도 좋고 밸류에이션이 지나치게 올라가지 않은 모습을 계속해서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우리가 봤을 때 소프트웨어 기업들 중에서 단연 가장 좋은 주식이라고 계속 밀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다음은 모간 스탠리가 GE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매수 의견을 확인해 줬고요. 자, 다음은 마벨이라는 반도체 기업이 나오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바이 의견, 매수 의견을 다시 한번 줬습니다. 자, 마벨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라이징 코스트, 그러니까 계속해서 비용이 올라가는 상황과 지금 싸워야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언제부터 그랬냐면 서플라이 쇼티지가 나타날 때부터 반도체 업계가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지금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난 그 초기부터 어렵게 지금 계속해서 대응을 해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GM을 임프루브했다. 여기서 GM은 제너럴 모터즈가 아니고요. 그로스 마진을 얘기합니다. 따라서 총 수익 마진을 계속해서 향상시키는 모습을 지금까지 보여왔다. 라스트 6쿼터니까 무려 6분기 연속으로 1년하고도 한 반 정도 되는 거잖아요. 6분기 연속으로 계속해서 GM, 그로스 마진을 향상시켜왔던 기업이 바로 마벨이라는 거죠. 따라서 굉장히 외부 상황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좋은 모습을 보이는데 그 얘기가 다르게 해석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들의 고객들과 가깝게 일을 하면서 높은 비용을 전가했다라고 나옵니다. 따라서 가격 결정권이 있는 기업이라는 거죠. 마벨 테크놀로지가 제공하는 반도체들은요, 조금 가격을 올리더라도 그 고객사 입장에서는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돌려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치폴레가 등장을 하는데 웨드부시가 다시 매수 의견을 재확인해 줬고요. 아마존이 마지막 종목입니다. 웨드부시에서 아마존의 매수 의견을 다시 한번 주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최근에 이제 서베이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커머스 쪽에 이제 서베이를 진행했겠죠. 그리고 이제 이커머스가 아직까지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단연 킹은 아마존이다. 따라서 이커머스는 아직도 아마존의 나아버리다. 따라서 이커머스는 아직도 아마존이 그 독보적인 존재다라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상당히 많은 기업들의 업데이트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자,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CNBC 프로에서 이렇게 업데이트 소식, 즉 컨센서스가 변화가 있다면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조금 재미 요소가 들어가 있는 기사를 준비해 봤습니다. 자, 2022년이 시작된 지 이제 3개월이 지났잖아요. 그리고 3개월이 주식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3년처럼 느껴졌은 굉장히 좀 굴곡이 있는 그런 3개월이었습니다. 처음 2개월 동안은 주가가 정말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S&P 500 같은 경우는 조정장을 겪었고요. 조정장이라는 것은 이제 10% 이상 하락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나 제가 투자하고 있는 개별 종목 같은 경우는 하락장을 맞이한, 그러니까 베어마켓을 맞이한 종목들이 정말로 많았습니다. 베어마켓이라는 건 이제 20% 이상 빠진 것을 얘기하죠. 따라서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모습을 보였던 주식시장이 3월 달에 들어서 갑자기 이제 급등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지난 2, 3주 동안 정말 좋은 주가의 흐름을 보여준 종목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S&P 500의 모습을 보면요. 지금 최고점에서 한 4% 정도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다가 급상승을 한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준 거죠. 야, 여기 보시면 1월 6일 날 뭐 4,790까지 갔다가 이게 쭉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결국 4,150, 60까지 떨어졌었는데 최근 들어서 급상승을 했다. 뭐 지난 2주 동안 다 따라잡은 거죠. 자, 이렇게 출렁이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로 미국 증시의 지난 2, 3주 동안의 모습이었는데요. 자, 여기에서는 CNBC가 그럼 어떤 종목들이 가장 빠르게 지금 돌아왔는지 컴백 키즈라고 지금 별명을 붙였거든요. 어떤 종목들이 지난 3개월 동안 가장 변동성이 컸고, 그리고 이렇게 많이 떨어졌을 때 어떤 종목을 만약에 우리가 줍줍했다면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었는지 한번 뒤돌아 한번 생각해보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CNBC 프로에서요, 어떤 주식들을 선별을 했냐면 일단 15% 이상 빠졌던 종목, 그래서 1월 1일부터 최하점까지, 그러니까 단기간이죠. 2달 만에 15% 이상 빠진 종목들만 열거를 했고요. 그 중에서 이걸 다 따라잡고 결국은 YTD로 플러스로 지금 돌아선 종목만 우리한테 열거를 해줍니다. 자, 어떤 종목이 그렇게 화려한 컴백을 했는지 직접 한번 확인을 해 보시죠. 자, 첫 번째 종목은요, ENPH입니다. 엔페이즈 에너지고요. 보시는 것처럼 가장 저점일 때는 1월 1일부터 38%까지 떨어진 적이 있었는데요. 무려 그리고 나서 73%를 컴백해 버렸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는 YTD로 플러스 8%까지 올라간 상황이다. 굉장하죠? 자, 두 번째 종목은 더 대단합니다. 자, 누코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는 22% 빠진 이후에 무려 69%가 향상을 하면서 YTD로는 31%라는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세 번째는 NLSN, 닐슨 홀딩즈죠. 자, 마이너스 22% 갔다가 69% 반등. 자, 네 번째는 솔라 엣지 테크놀로지입니다. 28% 빠졌다가 56% 반등해서 지금 12% 플러스를 보여주고 있고요. 테슬라가 보입니다. 33% 마이너스 됐다가 56% 올라가면서 플러스 4%.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즈가 마이너스 30에서 플러스 50을 보였고요. 따라서 지금 현재는 플러스 5%를 보이고 있습니다. 프리포트 맥모란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6%였다가 45%나 급등을 해버렸고요. 따라서 지금 현재 22% 플러스가 난 상황입니다. 아메리칸 에어라인은 31% 빠졌는데 45% 반등하면서 플러스 1% 보였고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왜 31% 빠지고 45% 올라갔으면 훨씬 더 그 플러스가 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떨어질 때는 높은 주가에서 빠지기 때문에 이 퍼센티지가 적어도 그 효과가 더 크죠. 근데 반면 올라갈 때는 이 떨어질 때보다 훨씬 더 퍼센티지가 커야만 비슷한 수준에 이를 수가 있다. 이 부분을 참고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노르웨이지안 같은 경우는 28% 빠졌는데 42% 급등하면서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퀀타 서비스지가 마이너스 18 플러스 41, 알라스카 에어는 마이너스 17 플러스 33이고요. 아이온 마운틴이 마이너스 20 플러스 33, 로얄 캐리비안이 마이너스 20 플러스 33, 델타 에어라인이 마이너스 24 플러스 32, 몰리나 헬스케어가 마이너스 17 플러스 29고요. AES 코퍼레이션 마이너스 19 플러스 29, 인베스코가 마이너스 20 플러스 27, 라스베가스 샌지가 마이너스 17 27, CH 로빈슨 월드와이드가 마이너스 20 플러스 27, 마지막으로 엑스페디아가 마이너스 16%까지 떨어졌다가 26% 회복하면서 지금 현재는 플러스 6%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이 모습을 보면서 사실 이 종목을 가지고 있을 걸, 요거를 우리가 좀 배우자는 것이 아니고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당시에는 끔찍했겠죠. 30%, 40% 떨어지는 이런 현상을 겪으면서 상당히
투자자들의 심리는 많이 위축됐을 겁니다. 하지만 그럴 때 이 종목들을 줍줍했다면, 그때 만약에 38% 떨어졌을 때 가지고 있는 종목을 파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자금을 확보를 해서 추가적으로 매수를 했다면 추가 매수한 종목은 지금 73%나 올라간 거잖아요. 자, 이 점을 봤을 때 이렇게 하락폭이 크면 클수록 위기감이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과감하게 매수를 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함께 살펴볼 기사는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엑스박스 게임 패스의 업데이트 소식입니다. 미중과 한동안 함께 해주신 분들께서는 제가 예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중에서 이 클라우드 게이밍 쪽이 굉장히 좀 눈에 띈다라는 의견을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클라우드 게임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보통 이제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우리가 비디오나 아니면 그 DVD를 빌려서 집에서 이제 시청을 했었잖아요. 아니면 이제 DVD나 그 CD를 사서 영화를 시청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말이죠. 아주 옛날에 그랬었는데 이러한 그 스트리밍이 등장을 하면서 더 이상 우리가 비디오 샵이라든지 뭐 DVD 샵이라든지 이런 것에 이제 비즈니스가 완전히 사라진 상태죠. 이러한 부분이 게임 쪽에도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제 구독비만 월정액으로 납부를 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게임을, 다양한 게임을 언제 어디서나 이 클라우드 모델을 통해서 뭐 PC를 통해서 플레이를 할 수도 있고 모바일로도 즐길 수가 있고 아이패드로도 즐길 수 있고 뭐 이러한 세상이 도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장 앞서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자, 그런데 며칠 전에요, 소니에서 어떤 발표를 했냐면 플레이스테이션 플러스 비디오 게임 서브스크립션 서비스를 만든다. 따라서 플레이스테이션 같은 경우는요, 비디오 게임을 사실 계속해서 사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플레이를 했어야 되는데 이제는 구독 모델을 제공한다라고 소니가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조금 쫓기는 입장이 됐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 다시 마이크로소프트가 한 발 더 앞서 나가는 이러한 발표를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요, 윈도우즈 센트럴이라는 매체에 따르면 이번에 소프트웨어 자이언트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가 런칭을 하는데요. 어떠한 것을 런칭하냐면 엑스박스 게임 패스 패밀리 플랜이라는 것을 런칭을 합니다. 자, 이게 뭔지 궁금해지죠? 올해 안에 이제 출시가 될 것으로 발표가 됐고요. 자, 서브스크라이버들이 액세스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액세스를 그들의 패밀리 멤버랑 나눌 수 있다. 따라서 한 명만 가입하면 온 가족이 한꺼번에 즐길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직 이 패밀리 서비스의 가격은 결정된 바가 없고요. 자, 그런데 이 그 오퍼링에 따르면 최대 5명까지 하나의 아이디로 모두 함께 즐길 수 있을 길이 열렸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가정당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하는 이 게임 패스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물론 이제 패밀리 플랜을 사야겠죠. 그렇게 되면 가족 모두가 모여 앉아서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도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기사는 짧게 읽고 넘어갈 텐데요. 인사이더들이 나옵니다. 인사이더는 이제 기업에 그 관계되어 있는 내부자들을 얘기하잖아요. 따라서 CEO라든지 CIO라든지 COO라든지 아니면 바이스 프레젠트 다이렉터. 자, 이렇게 기업을 이끌어 나가는 굉장히 좀 중책을 맡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보통 흔히 얘기하는 내부자입니다. 자, 그런데 내부자들이요, 좀 기업의 주식을 많이 판매하는 경우에는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런데 이번 주에 좀 많은 주식을 판매한 기업이 몇 개 보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 아카마이 테크놀로지고요. 두 번째는 아메리프라이스 파이낸셜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가 브로드컴이거든요.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많이 투자하고 계신 브로드컴에서 지금 CFO니까 Chief Financial Officer죠. 재정을 담당하는 이 컬슨 스피어즈라는 분이 이번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굉장히 좀 많이 판매를 했습니다. 이번 주 이틀 동안 한 5,000개 이상을 판매를 한 것으로 나오는데요. 브로드컴은 이제 주가가 좀 높잖아요. 따라서 가치로 환산을 해보면 3밀리언, 즉 300만 달러 정도의 가치가 있는 주식을 이번에 매도를 했다. 그리고 그녀가 가지고 있는 전체 주식 중에 10%가 넘어가는 주식을 정리를 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물론 제가 몇 번이나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꼭 내부자가 주식을 판매한다고 해서 나쁜 소식은 아닙니다. 뭐 이분이 지금 굉장히 커다란 그 뭐 경사가 났을 수도 있고 안 좋은 일이 생겼을 수도 있고 이사를 갔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자녀가 대학에 입학할 수도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이것만 보고 지금 브로드컴에 안 좋은 일이 있나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는 거죠. 자, 칩 스톡, 지금 브로드컴을 얘기하는데요. 이 브로드컴은
지금 퍼스트 쿼터에서 1분기에 굉장히 변동성이 높은 모습을 보여줬다. 그러면서 20% 정도 처음 3주 동안 떨어졌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랠리가 굉장히 가파르게 일어났다. 현재는 year to date로 했을 때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수요일 날 그 장 마감됐을 때 기준으로 했을 때는 5% 정도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많이 떨어졌다가 많이 대부분 다 회복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잠시 후 오후 4시에 방송에 보시면 제가 여러 가지 이제 반도체 주식을 AMD랑 비교를 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브로드컴 역시도 AMD와 비교 분석되는 하나의 종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브로드컴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영상을 통해서 자세한 수치적 분석의 내용, 펀더멘탈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뉴스에 등장하는 기업은 로빈후드입니다. 로빈후드가 요즘에 좀 바쁘죠. 많은 기사에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좋은 소식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거래 가능한 시간을 연장을 하면서 주가가 무려 25% 이상 폭등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조정을 이틀 정도 받고 있는데 오늘 7.2%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소식은 연이어서 발표가 되고 있죠. 자, 이번 뉴스도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시죠. 자, 계속해서 이제 노력을 하는 일환으로 발표가 된 것 같은데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냐면 트래디셔널 브로커리지, 즉 전통적인 증권사를 얘기합니다. 이런 전통 증권사랑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는 것이 바로 파이낸셜 서비스 플랫폼인 로빈후드 마켓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자, 이번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게 됐다라고 발표가 났습니다. 자, 어떠한 기능을 추가했는지 한번 봐야겠죠. 리타이어먼트 어카운트를 소개한다. 리타이어먼트는 이제 은퇴거든요. 따라서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가 추가하고 있는 은퇴 어카운트를 이번에 만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상당히 좀 커다란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로빈후드는 젊은 세대에서 지금 각광받고 있는 이런 플랫폼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의 시장의 그 범위를 이번에 좀 시니어들로 옮겨간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거겠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을 보시면요. 로빈후드가 에딩 서포트, 드디어 이제 지원을 시작하게 됐는데 어떠한 곳에 지원을 하냐면 트래디셔널한 IRA나 로스 IRA 리타이어먼트 어카운트에 지원이 가능해졌다. IRA는요, 인디비주얼 리타이어먼트 어카운트의 약자입니다. 따라서 개인적인 은퇴 어카운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펜션, 연금 어카운트도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죠. IRA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은 뭐냐면요. 미국 같은 경우는 RIA에 투자를 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주식을 팔 때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따라서 미국인이라면 무조건 하나씩 갖고 있는 어카운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IRA를 이번에 지원하기 시작한다면 상당히 많은 새로운 투자자들이 로빈후드라는 플랫폼에 등장하지 않을까, 추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아무튼 로빈후드가 보여주는 모습이 굉장히 좀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데요.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줍줍을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4월 1일 만우절날 보내드리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오미준님과 함께 준비한 자막 영상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자, 오늘 자막 영상 소개하기가 조금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영상 나갈 때마다 욕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서요. 자, CNBC의 시리즈물입니다. 항상 이 두 분을 모셔놓고 테슬라에 대해서 이제 싸움을 붙여놓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엔터테인먼트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그냥 좀 부담감 없이 재미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왼쪽에 나와 있는 전문가는 굉장히 좀 냉정하고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좀 가라앉아 있는 스타일이죠. 굉장히 좀 냉소적인 스타일의 전문가라고 보시면 되는데 진 먼스터입니다. 진 먼스터는요, 파운더이자 매니징 다이렉터 루프 벤처라는 투자 자문 기관에서 일하고 계신 분이고 창업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른쪽에 나오신 분은 어떻게 보면 약간 코미디언의 기절이 있는, 하지만 이제 테슬라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단점을 찾아서 부각시킬까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고든 존슨이라는 분입니다. GLJ 리서치의 CEO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 두 분이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분의 논리가 조금 더 설득력이 좋을지, 보통은 이제 진 먼스터가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긴 하는데 오늘 싸움도 흥미진진하게 좀 시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든 존슨이 나올 때마다 말도 안 되는 얘기하는데 왜 자꾸만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어쩌다가 이제 말이 되는 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마음의 창을 활짝 여시고 과연 이 사람이 내가 투자하고 있는 테슬라에 대해서
어떠한 욕을 하고 있는지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자, 금요일날 보내드리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두 개의 방송 역시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해주셨으면 하고요. 만약에 방송 같이 못하시더라도 이제 다가오는 주말에는 행복하고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It's not I wouldn't put it in the meme stock. I see Gordon's point just about kind of the emotion around it. And I would just say this. The goal here is not to prescribe to one religion or the other, the believers or the non-believers. It's to identify what's going on with the fundamentals. And Gordon points out that there could be some talent attrition, some important talent that probably he's saying he's going to stay. He's not going to be around in 5 years. I feel good about that. But I think what's most important related to meme stocks and what the difference here is to the fundamentals. And that would come back to our job is to identify how many vehicles are they going to sell over the next 2 to 5 years. What's the profitability around those vehicles? I mean, it's as simple as that. And I would say on the identifying vehicle perspective, if we're going to take the approach of trying to cut through the noise, Gordon's great at sharing with me different insights he have. I have an insight for people to look at, and this is inspired by Rob Maurer, who is pretty active, I would say, in identifying every detail around Tesla. But Rob pointed out the GM has a new factory in Spring Hill, Michigan. It is their new electric Lyric is the new car. It's just opening up. They also have the Giga Berlin factory. Both of those have videos that have been released. One of them was produced by GM. The other was not produced by Tesla. But I would just look at those videos. And the reason why I mention that, I think it draws a stark distinction. Now, GM is not the whole auto industry, but how traditional auto is approaching manufacturing versus how Tesla is. It is well spent 7 minutes of viewing. And I think that that really anchors or is evidence to me about this gap that we have in terms of production and ultimately what I think is going to drive the stock, which is how many vehicles they're going to produce and sell. And one last point, and I'll turn it back to Gordon, is that they can't keep up with the demand. Shanghai being shut down, that's going to have potentially a negative impact on what the numbers are. That's very true in the near term. But I think when you see delivery times for Model 3 being this summer, Model Y, the earliest in the U.S. is October of 22 to January of 23. They give a range. They have reportedly 1.5 million pre-orders for Cybertruck. The Ford Electric 150 has somewhere around 250,000. Something bigger is going on, and we're just at the beginning of it. Gordon, I was, if you were actually short the stock, I was thinking it looked like you were doing okay there earlier this month, and you could have covered at 750, just or around there. I'm just wondering, as a guy that comes on and talks about Tesla, wouldn't that have been a good time to throw in the towel and say, all right, it's cheap enough now where I'm going long, and I'm a believer now? Or do you think we're going back? Do you think we'll go back down all the way to where it was, where you saw on that chart, and then back below that? And you think it'll be below 500 pre-split again? Yeah, I think Tesla's going significantly lower. And listen, Joe, you get bear market rallies. Look, we're at an S&P level right now above where we were at pre-war, yet the war hasn't ended. And you have earnings coming out that I think are going to be bad. But to Gene's point, listen, we could talk about videos made unofficially by fanboys of Tesla and comparing that to videos made by GM. But let's look at the numbers, Gene. Let's look at the 10K where Tesla said their U.S. operations lost money. Their Shanghai operations were over 100% of their profit. Look at the Shanghai operation specifically. All of the costs are back and loaded. So I think Tesla is one of the least efficient manufacturers of cars. And what's important, Gene, is how many cars they're going to produce. To get to a valuation that justifies a company valued at more than the entire auto industry combined, they need to be adding roughly 100,000 cars a quarter of incremental sales. And I believe their sales this quarter could actually be down. So I think you got to look at the reality, Gene, and not just look at these kind of anecdotal details from Tesla, Twitter writers. And one last thing I'll note, again, I think it's very important to keep in mind, their market share is falling. And again, when these Q1 numbers come out, what's going to happen? And the fact that they 8K'd an event that's 6 months out, I think that speaks volumes to what they're looking at. It looks like they're more focused on the stock versus the product. So Joe, I think that, as the market, this bear market rally fizzles out, which we think is happening,
I think that the numbers that coming out of Tesla are going to disappoint, and I think the stock has significant downside here. And to the meme perspective, I think it is a meme stock because you have them doing things like putting out AKs on events that haven't even happened versus real events like their Shanghai factory being shut down. So I think we got to focus on the fundamentals. And when you do that, it doesn't look good.